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좀 어렵게 보여지나요? 실제로 그 시험에서 관리도가 그렇게 문제가 15점짜리 나오니까 거의 90%가 7, 8점 이하를 다 맞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10점씩 날아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게 12점대 이상 맞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 문제가 쉬운데 안 다뤄보던 문제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나마 이게 저는 좀 연결을 시켜놓은 문제들이 앞에 좀 있었죠. 수업 시간에 했던, 길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까지. 최대한 많이 넣는 형태로 내놨고, 뒤에 그것만 안 붙여놓은 건데, 추가되는 문제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오겠죠. 추가되는 문제가 오는데, 일단은 하여간 이 시관리도 문제도 일단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28페이지의 유사 문제로 확장을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20개가 찍혀 있는데요. 이게 보면 부적합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은 데이터는 속성이 어떤 조건을 따르는 것을 이용한 것이냐. 뭐 속성 데이터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포화송분포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물론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근사함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요. 근데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어떤 분포에 근사하느냐, 정규분포다. 근데 이제 속성이 어떤 형태임을 이용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EX, VX를 얘기하는 거예요. EX, VX를 정규분포로 구하지는 않잖아요. 뭘로 구해요? 포화송분포로 구하잖아요. 포화송분포로 구하니까 속성이 포화송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정규근사를 한다. 그런 관점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적절한 관리도는 여기 지금 N이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C관리도가 되겠죠. N이 없으니까 C관리도가 되고요. 중기성과 관리한계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되죠, 뭐. 구해놓고 보다시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보다 작으면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관리 상태죠. 이 관리 상태니까 그냥 이 상태를 기준값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센터라인 4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C제로는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 문제가 이제 두 개죠. 공정이 관리 상태이므로 C가 4를 기준값으로 하여 공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 평균이 9로 변화했다면 관리도의 검출력을 구하시오. 여기는 C 관리도는 이게 지난번 시험 문제예요. 무슨 숫자가 달라요. 숫자는 다른데 지난번에 C 관리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C 관리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검출력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딸린 거 나왔죠. 이게 그럼 합치면 이게 몇 점이냐면은 그때가 이게 4.3, 7점, 3.3. 제가 알기로는 6점 정도에서 7점 정도 된 것 같고 앞에 그 C 관리도 그리는 거 그게 벗어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게 있었고 포화송분포냐 물어봤고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UCL, LCL 계산하고 그리는 거. 그 뭐 그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10점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뭔가 하나가 더 있었나 하여간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간 뭐 기억을 잘 못하니까 하여간 뭐 이런 형태로 나왔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틀림없이 검출력이 나왔죠. 여기 C가 4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정평균이 9로 변했다. 관리도의 검출력 보세요. UCL 벗어난 거죠. 그러면 검출력이니까 C가 UCL을 벗어난다. 물론 뭐 C 다시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줘야 돼요. 공정의 관리 상태이므로 C4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G로 환산하면 UCL이 얼마죠? UCL은 4 플러스 3 루트 4니까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이 되네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공정평균이 9 나누기 루트 9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암산이 되네요. 0.333보다 크다. 0.33이죠 그냥. 0.33 이상이니까 확률을 계산하면 0.33은 0.3707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검출력은 구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5점을 탔잖아 해도 검출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검출하지 못한다 그랬죠? 검출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베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조건 K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0.3707이니까 0.6293에 5점 5승 이렇게 되죠. 0.09869가 됩니다. C관리도는 이제 여기서 뭐 CPK를 구하시고 이런 건 출제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이제 불량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량률 50%일 때 N을 구하시오. 이건 뭐 당연히 N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곤란하죠. 그것도 곤란하고요. 뭐 말하나 마나 뭐 이게 10일 때 50%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뭐 11대 50% 되니까 결국 이게 뭐가 돼야 돼요? C가 1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건 문제 될 것도 없고요. 그런 문제 될 수 없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올 만한 게 적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이번에는 가장 문제가 익사이팅하게 나올 수 있는 게 P관리도입니다. 129페이지의 유사 문제입니다. 다음은 별량 방식으로 생산되는 서브로터별 샘플링 검사 결과를 정리해서 얻은 것이다. 역시 부적합 품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관리도나 NP인데 N이 바뀌고 있잖아요. 검사 개수가. 당연히 이건 P관리도가 되고 속성은 뭘 따르겠어요? 속성은 뭐 말하나 마나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당연히 이제 그건 아실 거고 중심성과 관리한계수를 구하시오. 중심성과 관리한계를 이 지금 구한 거죠. 구해서 관리도를 그리고 판정하시오 그랬어요. 관리도를 그리고 판정했는데 어이구 2개가 이상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치가 2개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서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값을 구하시오. 책에 있는 대로 2점의 군이 없어졌으니까 5번 군하고 9번 군을 빼준 거죠. 5번 군하고 9번 군의 검사량과 분량 개수를 빼주니까 0.0683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P0가 0.0683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문제가 끝나 있는데 이걸로 끝이냐?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붙을 수가 있어요. N이 100일 경우에 이건 줘야 되죠. P관리도 같은 경우하고 U관리도의 문제는 한계는 이거예요. C 같은 경우나 NP 같은 경우 벗어나면 굉장히 쉬운데 지금 제가 하필 얘가 안 벗어난 거라서 그 예를 만들지는 못했고요. 이게 지금 벗어난 거라서 이렇게 조금 쉬워지죠.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100인 경우에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한계를 구하시오. 뭐 간단하죠. 뭐 UCL하고 LCL은 N이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P0가 0.068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100분의 0.06831 곱하기 0.9316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14399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0보다 작으니까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끝났죠. 그래서 관리한계를 구하고 나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 밑에다가 이제 답 UCL, LCL이 있어요. 그것만 바꿔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바꿔 써가지고 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의 경우에 불량률이 10%가 되었을 때 검출력을 구하시오. 뭐 10%로 변했을 경우에 검출력 구하라는 것은 뭐 당연히 낼 수 있는 거죠. P-가 10%다 이거죠. 그러면 검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거는 UCL만 LCL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로 P가 UCL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UCL은 지금 0.14399죠? P가 0.1이라고 그랬으니까 빼기 0.1을 하고 루트 얘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0.1 곱하기 0.9인데 데이터를 100개로 한다 그랬죠? 100개로 검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G가 1.46633이 됩니다. 그럼 이건 1.47이라는 얘기죠? 반올림하니까. 그러면 1.47이니까 0.0708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0.0708이 나왔으니까 검출력 계산이 끝났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10점을 타점해서 검출할 확률을 구하시오. 꼭 이렇게 문제가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되니까 점수 묶기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점을 따져서 검출한다 그랬으니까 1-베타죠? 그러니까 1-K가 0인 경우만 빼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검출이 0.0708 굉장히 안 좋지만 1에서 0.078을 빼면은 검출을 못하는 거죠. 0.929인데 얘가 10승이란 얘기죠. 10개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면 0.3073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출력이 꽤 올라가죠. 네, 30%대로 일단 검출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점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의 간격이 좁으면 짧은 시간 안에 관리도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검출력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할 필요는 없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런과 트렌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증을 내거나 과유불급을 하면 안 됩니다. P관리도의 경우에는 8번 문항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P는 10%인 경우에 검출력을 50%를 하기 위한 부분군의 크기를 구하시오. 예, 10%가 됐을 때 50%를 검출력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UCL이 필요가 없죠. UCL이 필요가 없고 N이 얼마인가를 지금 찾는 거죠. N이 얼마까지 찾는 거니까 결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UCL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0.0684mm죠. 플러스 3루트 0.06831 곱하기 0.93167 나누기 n이 100이 아니라 n이에요. 모르는데 얘가 0.1과 즉 p-와 같아지는 경우를 구하시오. 10%인 경우. 10%인 경우에 이것을 어디까지 올리겠다? UCL까지 올리겠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10%라도 지금 개념이 다르죠. 이거는 n이 100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5의 경우에서. 네. 이런 형태가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때의 n을 계산하려면 이를 넘겨야겠죠? 빼고 다시 3으로 나눴다가 나눠야 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죠. 루트 0.06831 곱하기 0.93167 나누기 n은 빼니까 0.03169가 되고요. 그거를 3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을 구하는 거니까 n은 뭐보다 커야 되느냐? 0.03169의 분의 3의 제곱 곱하기 0.06831 곱하기 0.93167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570.36616이 됩니다. 이건 571이죠? 네. 572.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네, 571이 되고요. 그러니까 571개를 뽑았을 경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불량률이 10%가 되면은 그걸 50% 검출력을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엔 이게 보통 4점 정도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예요. 역시 이렇게 붙어서 이것이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나오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단독으로 나왔던 거죠. 이게 원래는. 그 다음에 기준값으로 공정이 유지되는 경우에 공정력 지수는 얼마냐? 예, 기준값이 지금 0.06831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럼 이제 P제로가 0.06831인데 역시 이것을 계산하면 G 숏텀이 아니라 롱텀이 되죠. 왜냐하면 P관리도는 무조건 NP가 됐든 P가 됐든 계수치는 장기 데이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데이터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롱텀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데 0.06831이 얼마인지 볼까요? 먼저 0.06831은 나올 수가 없죠. 0.06 아니면 0.07인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1.55냐 1.476이냐 이건 안 되니까 역시 1로 봐야겠네요. 6% 0.0683 0681 이게 거의 비슷한 값이 있네요. 0.0681 그러면 이 값은 1.49란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49가 됐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그 공정력 지수를 구하라 했거든요. 공정력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우선 쇼텀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플러스 1.5를 써요. 이게 이제 빌 스미스의 법칙이죠. 예, 그래서 CPK와 CP의 차이는 0.5이다. 그러니까 CPK와 CP의 차이가 0.5가 되니까 이것은 시그마 수준을 얘기하면 쇼텀을 얘기하고요. 이건 G 롱텀을 얘기하는데 이건 얘를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이걸 3을 곱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1.5를 무조건 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지금 쓰고 있어요. 대략 3.0이죠. 뭐 이건 대충 3.0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CP는 뭐 어차피 2.9를 3으로 나누더라도 이거는 뭐 1이죠. 네. 대략적으로 1이니까 2등급인데 2등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3등급이라고 보기도 그러네요. 네, 이건 좀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답이 갈리겠는데요. 그래서 2등급도 되고 3등급도 된다. 일반적으로 그 CP 계산에서 이 두째 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0.1%에 따라 가지고 G값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략 뭐 이런 경우는 1로 해도 뭐 크게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1이라는 게 2등급, 3등급의 갈림길이니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이건 좀 조심하고 출제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다분 등급 차이를 가지고 값이 같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 CP를 풀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정관리를 위한 서브로트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이제 유사 문제 131페이지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부적합수죠. 네, 부적합수니까 속성상 푸화성분포를 따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U관리도가 되죠. 네, U관리도가 되니까 적정한 관리도는 U다 이렇게 될 거고 중심선 및 관리 한계를 구하시오. 또 이렇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네, 이거는 지금 관리도가 관리 한계 내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P나 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점을 할 때 사실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시험지에 준 건 이건 뭐예요? 이건 C죠. 얘를 타점하면 안 됩니다. C를 찍는 게 아니라 U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채점하다 보면은 P나 U 관리도는 거의 그래프에서 타점을 C나 MP를 찍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의해달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관리 상태거든요. 관리 상태니까 사실은 2.91667이 뭐가 되겠습니까? 유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자릿수 얘기가 없으니까, 뭐 이것이 지금 뭐 중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추가되는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4개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는데 공정이 관리 상태이므로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로 공정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뭐 이런 말이 원래 들어가야 되고요. 부분분의 크기를 2.0으로 할 때 n을 2.0으로 한다는 거죠. 뭐 n은 제로라고 할 수는 없고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하시오. 네, 관리 한계 구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관리 한계는 UCL하고 LCL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돼요. 쟤는 뭐 밑에다가 T에다가 그냥 밑에 니코라고 값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 과정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답이 아니거든요. 계산 과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문제집 중에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뭔 상관이 있어요. 2.91667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91667 n을 2로 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6.53952가 나오고요. 벌써 3 이상이죠? 6이 넘어가니까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UCL과 LCL이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 한계를 구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보통 2점에서 4점 정도를 받게 되고요. 단위당 부적합수가 4가 됐을 경우에 검출력을 구하라.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 형태로 줄 수 있는데, 자 5번 부적합수가 4가 될 때 검출력이니까 이거는 1-베타로 구해야죠. 검출력이니까. 그러면 UCL만 벗어나는 거죠. 네. U-가 UCL을 벗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G로 바꾸면 UCL이 6.53952니까 6.53952를 바뀐 U가 부적합수가 4니까 4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EU는 U고요. VU는 U 나누기 U 나누기 N이죠.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U가 되죠. 그래서 2분의 부적합수가 4가 된다는 거요. 루트 씌워야죠. 네, 루트 2분의 4. 가로는 괜히 쳤네요.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795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반올림 하니까 1.80 전기표를 찾아야죠. 자, 1.80이 나오는데 1.80은 0.0359가 되네요. 자, 그러면 검출력이 구해졌고요. 0.0359. 자, 여섯 번째 문제는 이 형태에서 검출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0점 찍는데.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니까 0.0359가 계속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는 탐지력이 없는 경우니까 프로 K가 0인 경우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검출 못할 확률은 여기서 1에서 이걸 뺀 거니까 0.9641인데 이게 10승이 되죠. 0.69378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검출을 못할 확률이 70% 정도인데 30% 정도는 검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검출력이 적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점수가 타점이 돼가면 역시 점점 탐지력이 올라가면서 언젠가는 검출이 된다는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또 8대 규칙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검출력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3시그마 한 개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단위당 부적합수가 4인 경우에,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는 4가 됐을 때 아까는 검출력 구하라 했는데 이걸 50%로 하겠다. 얘는 1-베타는 0.5라는 얘기. 이거 대부분 시험 0.5로 나와요. 그래야 계산이 쉽거든요. UCL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UCL은 U-5나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것만 얘기가 되고 얘는 얘기가 안 되죠. 네, 이거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엔 N을 구하는 거예요. 부분분의 크기 N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UCL은 U0 기준으로 쓰면 됩니다. 즉 U0 플러스 3 루트 U0 나누기 N인데 얘가 얼마냐 하면 2.91667 플러스 3 루트 2.91667 나누기 N인데 이게 4인 경우와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또는 이게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크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빼면은 빼고 다시 3으로 나누면 그대로 하면 여태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면 1.08333이고 이거 와서 뺐으니까 나누기 3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은 1.08333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91667 되죠. 그러면 22.36703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검출력이 커야 되죠. 이런 정도로 문제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X발 관리도는 뭐 기출문제 두 개를 다 작년 4회차, 5회차에 내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문제 숫자는 달라요. 숫자는 다른데 거기 나와 있는 서브 문항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도 이 정도 사항에서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로 하나 더 할 건데, 지금 책에 그 풀이가 좀 잘못된 건 아니고, 문제가 옛날 그 어떤 교수님 책을 보고 냈는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교재 그 추가된 문제를 넣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책을 빨리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정을 못하고 냈어요. 지금 현재 그 141페이지 4번 문제인데요. 검출력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좋아요. 앞에 1, 2, 3번까지는. 그래서 이게 시그마 W랑 연결이 돼 있고, 문제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물론 옛날에 누군가 출제를 해놨는데, 그 정도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보면 관리 한계를 벗어난 점들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해서 개선 조치를 취했다. 예, 뭐 여기까지는 말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제외한 X바 다시, 원래 시험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X바 다시, R바 다시로부터 U 다시와 시그마 다시. 그 당시에는 목표치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준값이라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목표치라고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목표값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류입니다. 사실은 기준값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설정하고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가 이제 이거는 문제를 고쳐놓은 거죠.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결정하시오. 뭐 이렇게 낸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풀이가 이제 나중에 잘못되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정상 풀이로 다시 잡아놨습니다. X바 관리도의 경우에 센터 라인이 원래 757.8165, UCL, LCL이 779.95488이고 이거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X바가 이게 타점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점들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관리도도 지금 UCL이 81.12475거든요. 벗어날 수가 있죠. 우선 R관리도에 1번이 벗어났죠. 85. 그 다음에 6번하고 10번이 지금 그 책이 잘못된 이유가 X바를 벗어난 건 두 개니까 X바에서 이 두 개만 빼고요. R 벗어난 건 이거 하나니까 R만 하나 빼놨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먼저 R 관리도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건 무시가 되고요. R 관리도만 원래는 먼저 뺍니다. 그래서 먼저 빼가 UCL, LCL을 다시 구한 다음에 다시 X바를 다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R 관리도가 큰 값이 빠져나가면 더 좁아지죠. 당연히 X바 관리도는 더 심하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R 관리도가 벗어나면 X바 벗어나는 것도 같이 제거하면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그래프가 미스라고 봐요. 관리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UCL, LCL을 제거하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측정 다시 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다 보니까 이걸 제거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거를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현재 제 책에는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기준값을, 그래서 이 세 개를 뺐어요. 이 세 개를 빼야 된다는 게, 얘도 빼주고요. R도 마찬가지로 얘를 빼주게 돼요. 어차피 두 개가 날아가니까요. 군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 데이터가 없는 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컴퓨터는 새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를 날리면 이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바도 얘는 날아간 거죠, 이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X바에서 이걸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거가 됐으니까 R도 같이 제거가 되죠. 그 논리들을 그분들이 몰랐던 거죠. 없는 점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통째로 날아가요. 궁금하면 프로그램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당연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절대 이 책 보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해보고 나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그냥 그분이 풀어놓은 과정을 안 보고 문제가 좋다 그래서 넣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이렇게 빼가지고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U제로하고 R제로가 바뀐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바뀐 상태를 UCL, LCL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관리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칭 담아내기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원래 문제가 관리 한계를 정하시오까지 이제 해놨는데, 관리 한계를 계산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무심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계산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X바 관리도에 11번이 또 벗어나는 거야. 736.8이 벗어났죠?
LCL 밑으로 이거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R관리도도 5번이 벗어나요. 73을 벗어나는데 이거죠. 76이니까. 얘들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담아내기 데이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벌써 5개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체에서 R관리도가 벌써 벗어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구하세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게 뭐냐면 군구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정관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상태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전부 그 R관리도는 지하철로 나타나고 X바 관리도는 일식만 한 개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쓸 관리도고 문제를 사실은 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은 이건 데이터가 담아내기 데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못 쓰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시험이니까 결국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책에 없는 거죠. 책에 없는 거고 제가 다시 계산한 건데 추가로 벗어난 5번, 11번을 감안했다. 이거를 감안한 거죠. 그러면 이제 X바바는 얘를 다시 더 추가로 빼야 되고요. R은 얘하고 얘를 추가로 빼야 되죠. 그래서 R은 76하고 36을 추가로 빼고요. 다시 이제 11개로 줄죠. X바는 736.8과 755.6을 빼요. 그러면 이제 760.49019와 31.09019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겠죠. 조정된 관리 한계를 778과 742가 되고요. 65.76을 만들었더니 또 벗어나요. 12번이 또 벗어납니다. 7402. LCL부터 벗어나죠? 이거 완전 전형적인 담아내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분석을 할까 하다가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 데이터 벗어날 놈이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또 벗어날 놈이 순서가 이거예요. 770. 이게 틀림없이 벗어날 거예요. 777도 있고요. 이게 지금 벌써 778까지 왔는데요. 지금 저기 740이 있고 또 747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벗어나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사실은 문제 출제를 하면 안 된다. 출제서 하시는 분들도 좀 내용을 조심해가지고 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험생에 따라서는 계속 나가니까 계속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안 되죠. 제가 여기서 끊었죠. 당연히 끊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관리도가 제거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관리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구분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문제를 고칠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내년도 책에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아마 12월쯤 다시 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리도의 문제를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책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요.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냈던 문제들은 그 관리도 책 전체에 걸쳐 다 있습니다. 그걸 짜입기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짜입기 되는 것들이 문제가 따로따로 나왔던 것들이 합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만 기억하시게 되고요. 이 점수를 15점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점수 폭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소한 실수나 연결되는 과정의 문제를 못 보다 보니까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점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X바 관리도 문제였는데, 지난번에 C 관리도였죠. X바 관리도는 마찬가지예요. 더 심했어요. X바 관리도는 진짜 5점, 4점대에서 전부 다 헤맸고요. C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한 8, 9점 정도? 7, 8점 정도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7, 8점이 반타작이라고 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거 채점하면서 아쉬웠던 게 15점이 되는데 이걸 15점을 못 맞는 한 명인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15점 나온 애가. 14점은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고 하여튼 20명에 한 명꼴로 13, 4, 5점대가 나온 것 같아요. 20, 30명에 한 명꼴로 13점 정도? 그러니까 15점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1000명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연결해서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 맞으시고 15점짜리 맞으면 그거 합격이나 진료 없어요. 그거하고 평균 차이 비교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거 맞고 Y불 무조건 맞으면 되고 그럼 벌써 몇 점이냐 하면은 Y불이 보통 한 7, 8점 되고 그 10점이니까 18점에다가 상관회기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때려 맞추면 벌써 28점에다가 더하면 15점 더하면은 45점대가 돼요.
품질기면 몇 개만 맞아도 합격이겠네요.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훨씬 좋아졌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격하세요.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